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의 뇌물 사건에 대한 1심 선고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자세한 소식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송창우 기자. 네, 보도국입니다. 네, 송 기자, 내일 첫 선고 공판이 열린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에게 433억 원 상당의 뇌물을 제공하거나 주기로 약속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법원의 첫 번째 선고가 내일 내려집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이 부회장에 대한 선고 공판을 내일 오후 2시 30분부터 형사합의 27부 심리로 서울중앙지법 417호 대법정에서 진행합니다. 이재용 부회장은 지난 2월 28일 법정 구속되었고 그로부터 약 6개월 만에 선고 공판대에 서게 됐습니다. 네, 세기의 재판이라고 불리는 만큼 많은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재판은 어떻게 진행이 됩니까? 네, 재판장이 먼저 공소사실별로 유죄와 무죄를 설명합니다. 뇌물 공여를 비롯해 각종 법률 위반 행위가 있지만 가장 핵심인 뇌물 공여부터 판단이 내려질 것으로 보입니다. 만일 재판부가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다면 이재용 부회장을 제외한 나머지 4명의 피고인들에 대한 책임 범위도 설명되어야 합니다. 유무죄 판단 후에 재판부는 양형 이유를 설명하며 마지막으로 판결을 선고합니다. 네, 만약에 이재용 부회장에게 실형이 선고된다면 앞으로 어떻게 되는 건가요? 네, 법원이 이 부회장에게 실형을 선고하면 이 부회장은 1심 재판의 구속 만기일인 27일 자정 이전에 다시 서울구치소에 수감되게 됩니다. 그러나 무죄나 집행유예가 선고되면 곧 귀가 조치됩니다. 네, 법원이 공공의 이익보다 피고인들이 받게 될 불이익이 더 크다면서 이재용 부회장의 선고 공판을 생중계하지 않겠다고 밝혔죠. 과연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지켜봐야겠습니다. 그리고 송 기자, 김동연 경제부총리가 내년도 일자리 예산을 크게 늘리고 적정한 임금 역시 보장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는데 자세히 좀 들려주시죠. 네, 맞습니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오늘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제4차 경제관계장관 회의에서 내년도 일자리 예산을 12%대로 확대 편성하고 일자리 양뿐만 아니라 최저임금 인상을 통해 적정 수준의 임금 소득 역시 보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김 부총리는 계속되는 소득 분배의 악화일로 상황을 강조하며 현재 상황을 방치하면 지속 가능한 성장을 담보할 수 없다고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정부는 무엇보다 소득주도 성장에 선순환 구조를 복원할 계획입니다. 네, 소득주도 성장을 위해서 무엇보다 중요한 건 가계부채 문제일 텐데요. 네, 그렇습니다. 정부는 가계부채 종합대책을 9월 중 발표할 예정인데요. 종합대책을 통해 서민과 취약계층의 연체 발생을 사전에 방지하고 연체 채무자가 경제적으로 재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 김 부총리는 가계부채 총량 관리를 위해 금융권의 일방적인 대출 축소는 옳지 않다며 취약 부문을 집중 관리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네, 복지 정책과 관련해서 한 가지 더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다음 달부터 임신과 출산에 대한 건강보험 지원이 늘어난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보건복지부는 다음 달부터 임신과 출산 진료비를 신청할 수 있는 대상을 출산이나 유산한 지 60일이 지나지 않은 사람으로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는 임신한 사람이 임신 중일 때만 신청이 가능했습니다. 또한 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은 국민행복카드를 통해 임신부에게 진료비 50만 원을 지원합니다. 만약 분만 취약지로 선정된 34곳에 사는 임신부의 경우에는 20만 원을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네, 임신을 하고 싶지만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난임 부부에게도 지원이 확대되죠? 네, 맞습니다. 오는 10월부터는 난임 시술을 할 때도 건강보험 혜택이 적용됩니다. 연간 20여만 명에 달하는 난임 부부들은 그동안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어 시술비와 검사비, 약제비 등의 부담이 컸는데요. 이 같은 지원으로 난임 부부들의 걱정을 조금 덜어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저출산이 국가적 위기가 된 상황에서 정부가 아이 낳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지금까지 보도국에서 아시아경제TV 송창우입니다.